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한국의 작은 회사가 세계 최강의 에너지 기업들과 맞붙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50도가 넘는 극한의 더위와 끝없는 모래바람 속에서 벌어진 기술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 명의 엔지니어. 바로 저 김도연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38살의 나이에 인생의 가장 큰 도전 앞에 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부장님이 건네주신 두꺼운 제안서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알마리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힌 그 봉투 안에는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알마리아는 아라비아 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왕국이에요. 석유 매장량이 풍부했지만 젊은 국왕의 비전 하에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 세워질 미래형 도시,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로만 운영되는 스마트 시티였어요. 제안서를 펼치며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가슴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이것은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하던 분야이자 지난 12년간 회사에서 축적해온 전문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껴졌어요. 경쟁사들의 명단을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테크노파워, 독일의 그린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 스마트 시티 컨소시엄. 모두 수십 년의 해외 프로젝트 경험과 수조 원대의 자본력을 자랑하는 거대 기업들이었어요. 반면 저희 회사는 직원 수 200명도 안 되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수진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11살 딸 지연이가 숙제하는 옆에서 저희 부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도연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지지할게.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그 부분은 걱정돼.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다음날 아침 6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회사로 향했어요. 제안서 작성을 위해 팀을 꾸려야 했고 수많은 기술적 검토와 비용 산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 기간은 2달, 알마리아 현지 체류 예상 기간은 10개월이었어요. 회사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엔지니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술은 도전 없이는 발전할 수 없으니까요.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알마리아의 기후 조건, 지질학적 특성, 문화적 배경까지 모든 것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에너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소재 연구를 하며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벌써 2달이 훌쩍 지나 있었고 알마리아로의 출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출발 전날 밤 딸 지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정말 꼭 가야 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지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아빠가 멀리 가는 건 지연이와 엄마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야. 아빠의 기술이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거야.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포옹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도전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한국 에너지 기술의 역사에도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거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마치 거대한 오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알마리아의 수도 알하심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는데 기온이 벌써 48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서울의 한여름보다도 훨씬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보인 것은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막이었어요.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모래 언덕들 사이로 신기루가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10개월간 제가 살아갈 터전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때문인가 봅니다. 저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기사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거든요. 왕자님께서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현지 시간 8시에 첫 번째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알마리아 에너지부 청사는 전통적인 아랍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대리석으로 된 넓은 로비에는 아름다운 아라베스크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기둥들이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미 도착해 있던 경쟁사들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미국의 테크노파워 팀은 20명이 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독일의 그린에너지 솔루션 팀도 15명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왔어요. 중국의 차이나 스마트 시티 컨소시엄은 아예 30명이 넘는 대규모 팀이었습니다. 반면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겨우 5명이었어요. 순간 마치 거인들 사이에 서 있는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희에게는 규모는 작지만 혁신적인 기술력이 있었으니까요. 에너지부 장관이 회의실에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알마리아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완전히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어요. 바로 하산 왕자님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생각보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왕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산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도시 모델이에요. 각 팀의 간단한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테크노파워는 지난 20년간 중동 지역에서 진행한 32여 개의 대형 프로젝트 경험을 강조했어요. 그린에너지 솔루션은 유럽 전역에 구축한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를 자랑했습니다. 차이나 컨소시엄은 아시아 1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을 언급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솔직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규모는 작지만 혁신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극한의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에너지 시스템 기술에 자신이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의외로 하산 왕자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김 박사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왕자님과 함께 청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바라본 아라심 시내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모스크가 어우러진 풍경, 그 너머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왕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큰 회사들보다 김 박사님 같은 분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혁신은 거대한 조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진 개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혁신을 원하는구나. 단순히 큰 회사에 검증된 기술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왕자님, 혹시 저희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왕자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사막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팀원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본사 기술진들과도 연결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어요. 사막 환경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알마리아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적어서 은하수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저 별들처럼 저희도 이곳에서 빛을 낼 수 있을 거라고요. 다음날 아침 9시 하산 왕자님과의 약속 장소는 의외의 곳이었습니다. 아라심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실험 농장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녹색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왕자님이 저를 맞이하며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님, 여기가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사막을 녹색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예요. 농장을 둘러보며 왕자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태양광 발전과 햇수 담수화 그리고 지하수 활용을 결합한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극한 기온에서는 시스템 성능이 크게 떨어졌어요. 저는 농장의 에너지 시설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태양광 패널들이 뜨거운 햇빛에 과열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었고, 냉각 시스템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저희 기술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왕자님께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각각의 시스템이 따로 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에만 쓰지 말고 담수화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열 시스템과 연결하면 밤낮 온도차를 이용한 자연 냉각도 가능합니다. 왕자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래 위에 간단한 도식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저희가 개발한 건 스마트 에너지 허브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에너지 수급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에너지를 분배해요. 낮에는 태양광 중심, 밤에는 지열과 풍력 중심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왕자님이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사막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모래 폭풍이나 극한 기온에서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왕자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가져온 프로토타입으로 3일간 실증 테스트를 해보시죠. 왕자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다른 팀들은 모두 시뮬레이션 결과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현지 기술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혼자서는 이곳 환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첫 번째 현지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님이 소개해주신 현지 기술진은 3명이었어요. 전기공학 박사인 아미르, 환경공학 전문가인 파리드,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인 라시드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아미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우리 사막에서 통할까요? 여기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이곳의 환경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함께 힘을 합치면 분명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파리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해보죠. 다른 외국 기업들은 모두 자기들만의 방식을 고집했는데 김 박사님은 다르네요. 이틀 동안 저희는 농장에서 함께 프로토타입을 설치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모래가 센서에 끼어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상보다 강한 자외선 때문에 케이블이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술진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시드가 제안한 방진 커버 설계나 아미르가 알려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내열성 소재들 덕분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해가 지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야간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에너지 생산량이 안정화되고 동시에 자연 냉각 효과로 전체 시스템의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파리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군요. 낮과 밤의 에너지 생산량 차이가 기존 시스템의 절반도 안 돼요. 아미르도 놀라워했어요. 효율성이 기존보다 30%나 향상되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네요. 셋째 날 오후 하산 왕자님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동안의 테스트 결과를 보고받으신 후 왕자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왕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니 확신이 서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을 도시 전체 규모로 확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건 모듈형 시스템이에요. 필요에 따라 무한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건물부터 거대한 도시까지요. 그날 밤 현지 기술진들과 함께 전통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시드가 말했어요. 김 박사님, 처음에는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작업해보니 정말 다른 분이시네요. 저희를 파트너로 대해주시니까요. 아미르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은 모두 자기들이 가르쳐 주겠다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저희에게서 배우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기술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이 만날 때 진짜 혁신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하산 왕자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다른 팀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당연합니다. 저희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싶어요. 왕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정치적인 압력도 있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복잡하거든요.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지연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응,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 그리고 아빠의 기술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농장에서의 성공적인 테스트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워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존 스미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존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농장에서의 테스트가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는 그보다 훨씬 복잡할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존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알마리아 정부의 다른 부처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국방부, 외교부, 그리고 왕실 재정위원회까지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기술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 이것이 하산 왕자님이 말씀하신 정치적 압력의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에너지부에서 열린 두 번째 공식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팀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서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테크노파워가 첫 번째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한 3D 시뮬레이션과 함께 지난 20년간의 프로젝트 실적을 보여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 검증된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15개국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나열하며 신뢰성을 어필했어요. 독일의 그린에너지 솔루션 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과 연계된 최신 친환경 기술들을 소개하며 국제적인 환경 인증과 탄소 크레딧 획득 방안까지 제시했어요. 중국 컨소시엄의 발표는 압도적인 규모감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며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앞에 발표들을 보고 나니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는 거창한 과거 실적이나 화려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대신 지난 일주일간 이곳 알마리아의 사막에서 직접 검증한 살아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농장에서 측정한 실제 성능 데이터와 현지 기술진들과 함께 개발한 개선 방안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알마리아의 독특한 기후 조건에 맞춰 최적화된 시스템 설계를 강조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관계자들이 관심 있는 표정을 보였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시선들도 느껴졌어요. 에너지부 장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박사님의 기술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에서의 검증된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요?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규모 면에서 다른 팀들에 비해 작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때로 큰 조직보다는 작고 민첩한 팀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는 현지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하산 왕자님을 만났습니다. 왕자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왕자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다른 팀들이 정치적 로비를 강화하고 있어서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왕자님이 한숨을 쉬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테크노파워는 미국 정부와의 군사 협력 확대를 제안했어요. 독일 팀은 유럽 연합과의 무역 협정 혜택을 내세우고 있고요. 중국 컨소시엄은 1대1로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왕자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왕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검증된 대기업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저는 절망감을 느끼며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자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술적 우수성을 계속 증명해 보이세요. 정치는 제가 해결할 테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팀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본사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이런 일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흔히 있는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다. 기술적 우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줘야 해. 그 다음 주부터 정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팀마다 추가 기술 시연을 요청받았고 더 구체적인 비용 분석과 일정 계획을 제출해야 했어요. 테크노파워는 알마리아 주요 인사들을 미국 본사로 초청해서 기존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독일 팀은 유럽의 최신 스마트 시티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VR 시설을 아라심에 설치했어요. 중국 컨소시엄은 가장 공격적이었습니다. 알마리아 대학의 연구소 설립을 약속하고 현지 학생들을 중국으로 유학 보내주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았어요. 저희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현지 기술진들과 함께 더 많은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농장뿐만 아니라 도시의 실제 건물에서도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미르, 파리드, 라시드와 함께 아라심의 한 병원에 미니 에너지 허브를 설치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테스트였습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시설이었거든요. 일주일간의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이 40% 향상되었고 정전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압박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호텔에서 나오는데 정체불명의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성이 영어로 말했어요. 김 박사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알마리아 상공회의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는 다른 경쟁사들의 로비스트였어요. 저에게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면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의 일을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날 밤 하산 왕자님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왕실에서 중간평가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고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실 중간평가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알마리아 왕궁의 대회의실에는 국왕 폐하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과 왕실 고문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이런 격식 높은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서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각 팀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최종 결정을 위해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 사막 환경에서의 극한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라심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루브 아랄리 사막 지역에서 일주일간 시스템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여름철 기온이 55도까지 올라가고 모래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극한 지역이에요. 테크노파워의 존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폐하, 그런 극한 환경에서의 테스트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만약 장비가 손상되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독일과 중국 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졌어요. 저는 손을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폐하, 저희는 기꺼이 도전하겠습니다. 실제 사막 도시가 들어설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검증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국왕 폐하께서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루브 아랄리는 죽음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폐하. 저희 기술이 정말 알마리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산 왕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결국 극한 테스트가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모두 참여를 거부했고 결국 저희만 홀로 도전하게 되었어요. 사막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팀원들과 마지막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함께 온 팀원 중 한 명인 박 과장이 갑자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어요. 도연아, 이건 너무 무모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설득해보려 했어요. 과장님, 지금까지 함께 준비해온 게 아까우시지 않나요? 이번이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하지만 박 과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어. 가족한테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결국 5명이었던 저희 팀은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팀원들의 사기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이 과장과 김 대리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현지 기술진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미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루브 아랄리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저희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파리드가 덧붙였어요. 그곳에서는 GP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통신도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확신하세요?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저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라시드가 갑자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어요.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죠. 다음날 새벽 5시 루브 알할리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럭 3대의 장비를 싣고 베두인 가이드 2명과 함께 사막으로 향했어요. 아라심을 벗어나자마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 언덕들, 그 사이로 이어지는 희미한 길.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풍경은 더욱 황량해졌어요.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사막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기온은 이미 52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모래는 너무 뜨거워서 맨발로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베두인 가이드가 경고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캠프를 설치해야 해요.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장비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모래바람 때문에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고 뜨거운 모래 때문에 전자 부품들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장이 힘들어하며 말했어요. 도연아, 이거 정말 될까?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것 같지 않는데?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미르와 함께 임시 차양막을 설치해서 장비를 보호하고 냉각 시스템을 먼저 가동시켰어요. 첫째 날 밤 정말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때 저희 시스템의 진가가 발휘되었어요. 낮과 밤의 극심한 온도차를 이용한 자연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파리드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이게 정말 되네요. 에너지 효율이 예상보다 더 높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둘째 날 오후에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하더니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베두인 가이드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텐트 안으로 피하세요.
화분 모래 폭풍이 옵니다. 몇 분 만에 사방이 모래로 뒤덮였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바람 소리가 퀴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텐트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비는 괜찮을까요? 모래가 다 들어갔을 텐데. 모래 폭풍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텐트 안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밖으로 나가보니 장비들이 모래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이 과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미르, 라시드와 함께 모래를 치우고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방진 커버가 제 역할을 해서 핵심 부품들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호 모드로 전환되어 폭풍 동안에도 최소한의 전력 공급을 유지했다는 점이었어요.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이 극한 상황을 감지하고 스스로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현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넷째 날 아침 이 과장이 쓰러졌습니다. 탈수와 열사병 증세였어요. 베두인 가이드의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팀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테스트를 중단해야 할까? 그때 아미르가 말했어요. 김 박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봅시다. 파리드와 라시드도 동의했어요. 우리 모두의 꿈이 걸린 일이에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 과장은 먼저 알하심으로 후송하고 저희는 남은 사흘을 더 버텨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막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의 일주일 테스트를 마치고 알하심으로 돌아온 저희는 성공의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오히려 예상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도시로 돌아오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샤워였습니다. 일주일간 사막의 모래와 함께 생활했던 몸을 깨끗이 씻어내고 나니 비로소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프런트 데스크에서 메시지가 여러 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서울 본사에서 온 것이었어요. 긴급히 연락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하게 본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사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큰일 났다. 우리 기술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되었어. 특히 내가 개발한 인공지능 제어 알고리즘이 고스란히 넘어갔다고 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희 팀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사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내부 조사 결과 너희 팀원 중 한 명이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박 과장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 바로 테크노파워에 입사했어. 그리고 어제 테크노파워가 우리와 똑같은 기술 방식을 발표했다고 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 과장이 배신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저희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에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더욱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에서 긴급 소집이 온 것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테크노파워의 존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테크노파워에서 김 박사님과 동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더 발전된 형태로 말입니다. 존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김 박사님이 우리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희가 먼저 개발한 기술이에요. 하지만 존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미국 특허청에 3년 전 출원한 특허 서류들과 개발 과정을 담은 문서들이었어요. 물론 모두 조작된 것이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알마리아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이 존의 주장을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큰 회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하산 왕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왕자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죄송해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왕실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큰 논란이 일고 있어서요. 저는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왕자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희가 정말 먼저 개발한 기술이에요. 지난 일주일간 사막에서 함께 확인하셨잖아요. 왕자님이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저는 김 박사님을 믿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국왕 폐하께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계셔서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미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밝은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아미르가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에너지부에서 저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저는 놀라며 물어봤어요. 무슨 압력인가요? 아미르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김 박사님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다른 팀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만약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하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미르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생계가 있으니까요.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미르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마지막까지 김 박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다만 공개적으로는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드와 라시드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에너지부에서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급히 발령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처했어요. 팀원들은 배신하거나 떠났고 현지 파트너들도 압력으로 인해 거리를 둬야 하는 상황. 심지어 하산 왕자님마저 정치적 제약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테크노 파워의 존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존이 말했어요. 김 박사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요? 이 바닥이 원래 이런 곳이에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답했어요. 당신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비겁한 수단을 쓴 거죠. 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겁하든 뭐든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김 박사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저희 회사로 오시지 않겠어요?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존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내일 최종 발표에서 저희가 선정될 거예요. 김 박사님은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가시게 될 테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가서 알마리아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별들이 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저는 힘들게 웃음을 짜내며 답했어요. 응, 아직 진행 중이야. 곧 결과가 나올 거야. 아내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도연아, 목소리가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싸워볼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기술은 탈취당했고 동료들은 떠났으며 정치적 지원도 사라진 상황.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써볼 수 있을까?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 갑자기 번개처럼 스치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사막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다시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저희 기술이 탈취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박 과장이 가져간 것은 기본 알고리즘이었고 실제 사막에서 수집한 실시간 적응 데이터는 가지고 가지 못했거든요. 새벽 3시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인공지능이 현지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최적화한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 본사의 AI 개발팀장인 최 박사님께 긴급 화상 통화를 요청했어요. 시차 때문에 서울은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최 박사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이게 정말 사막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야? 이건 우리가 처음에 설계한 것보다 훨씬 정교해. 저는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네, 박사님.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해서 만든 거예요. 모래 폭풍, 극한 온도, 습도 변화 등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에너지 분배 방식을 스스로 찾아낸 겁니다. 최 박사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야. 기존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 이걸로 특허 출원이 가능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완전히 독창적인 기술이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았습니다. 아미르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파리드와 라시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미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박사님, 어제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저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파리드가 덧붙였습니다. 에너지부에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우리는 끝까지 김 박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거든요. 라시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어젯밤 깊이 이야기해봤어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면 결국 우리 기술자들은 영원히 외국 기업의 하청업체로만 남게 될 거예요. 저는 그들의 결심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아미르가 웃으며 답했어요. 김 박사님, 저희도 엔지니어예요. 진짜 혁신적인 기술을 놓칠 수는 없어요. 더구나 어젯밤 김 박사님이 새로 발견한 알고리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확신이 서네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방을 임시 연구실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완성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이틀 후로 잡혀 있었거든요. 첫째 날은 정말 치열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코딩과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파리드는 알마리아의 기후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분석했고 라시드는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했어요. 오후에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산 왕자님이 갑자기 호텔로 찾아오신 거예요. 왕자님은 평상복을 입고 경호원도 없이 혼자 오셨습니다. 왕자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님, 공식적으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감사하며 답했어요. 왕자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저희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왕자님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희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새로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드리자 왕자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왕자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한다니. 이런 기술이라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둘째 날 오전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에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새로운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서 기존 하드웨어로는 완전히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시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김 박사님,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요. 실시간 제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미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분산 처리는 어떨까요? 여러 개의 작은 컴퓨터가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요. 파리드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식으로 하면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아예 블록체인 방식을 응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각 에너지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요. 그날 오후부터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했습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제어에서 벗어나 각 모듈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한 결과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기존보다 50%나 효율이 향상되었고 부분적인 고장이 있어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안정성까지 확보했어요. 아미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건 정말 혁명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네요. 파리드도 감탄했어요. 이 정도면 테크노 파워는 물론이고 어떤 회사와 비교해도 우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 전날 밤 저희는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지는 내일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라시드가 말했어요. 김 박사님,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죠. 저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일 발표가 성공하기를, 그리고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는 최고예요. 아내 수진이도 격려해줬어요. 도연아, 최선을 다한 거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알마리아의 밤하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최종 발표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알마리아의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이 바로 지난 2달간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아미르, 파리드, 라시드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위해 만났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파리드가 말했어요. 김 박사님, 어젯밤 꿈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모습을 봤어요.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라시드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꿈을 꿨어요. 우리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꿈이었어요. 오전 10시 왕궁대 회의실에서 최종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왕 폐하를 비롯해 왕실 가족들,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국제 언론들까지 참석한 성대한 자리였어요. 테크노 파워가 첫 번째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어요. 저희가 개발했던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존이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저희 테크노파워는 검증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으로 알마리아의 에너지 혁명을 안전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독일과 중국 팀의 발표도 이어졌어요. 각각 나름대로의 강점을 어필했지만 새로운 혁신보다는 기존 기술의 안정성에 치중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대 앞에 섰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국왕 폐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에너지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아닙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에너지 생태계입니다. 사막에서 수집한 실제 데이터와 함께 새로운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핵심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응성입니다. 알마리아의 독특한 기후 조건에서 스스로 최적화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효율적으로 진화합니다. 그때 한 관계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의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바로 그 점이 저희 시스템의 또 다른 혁신입니다. 분산형 구조로 설계되어 일부가 고장나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마치 인체의 면역 시스템처럼 말이에요. 아미르가 나서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저희는 지난 2달간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 이 시스템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모래 폭풍이나 극한 기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파리드가 현지 데이터를 제시하며 말했어요. 기존 시스템 대비 에너지 효율은 50% 향상되었고 유지 보수 비용은 30% 절감되었습니다. 라시드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이 기술은 알마리아 현지 기술진들과의 협력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과 현지화가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정말 치열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질문에 데이터와 실증 결과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국왕폐하께서 직접 질문을 던지셨을 때였어요. 국왕폐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이 기술이 단순히 알마리아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막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폐하, 이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의 사막 지역을 녹색 에너지 허브로 바꾸는 것입니다. 알마리아가 그 시작점이 되어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하산 왕자님이 보충하며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님의 기술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서 사막의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발표가 완전히 끝난 후 심사위원들의 최종 평가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는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아미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박사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파리드와 라시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2달간 함께 고생하며 쌓은 우정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팀이 다시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국왕폐하께서 직접 결과를 발표하신다고 했습니다. 국왕폐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팀 모두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알마리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순히 검증된 기술이 아니라 혁신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국왕폐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현지 기술진들과의 진정한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알마리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주 계약사로 한국의 김도연 박사팀을 선정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미르, 파리드, 라시드가 저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하산 왕자님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함께 알마리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그날 저녁 현지 팀원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알마리아 전통 음식을 먹으며 지난 2달을 돌아보았습니다. 라시드가 말했어요. 김 박사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또 다른 외국 기술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파트너, 아니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파리드가 덧붙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기술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아미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김 박사님,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이에요. 하지만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지연이가 전화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우리 아빠가 세계에서 제일 멋진 아빠예요. 아내 수진이도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의 알마리아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게 단순한 이국 땅이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며칠 후 정식 계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10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구나.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거구나. 사막에서 시작된 저의 도전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알마리아의 뜨거운 사막 위에 세워질 미래 도시, 그곳에서 저희의 기술이 꽃피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